때는 2009년.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는 다이빙 전문 매체 언더커런트와 다이버넷에서 활동 중인 베테랑 다이버였다. 그는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한국의 인디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의 주인공과 닮은 데이비드는 수중 카메라를 들고 인도네시아의 작은 수중 동굴을 촬영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맹그로브 뿌리들 사이에 다양한 상어들을 촬영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수중 동굴에서 바다 악어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인도네시아 라자 암pat 제도에 있는 더 패시지는 두 섬의 사이에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좁은 수로입니다. 양쪽을 둘러싼 석회암 절벽과 맹그로브 숲, 수면 위로는 버섯같이 생긴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게 특징이죠. 그 덕분에 다양한 생물들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다이버들과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바다를 사진과 글로 기록해온 다이버 데이비드 셴토브. 그는 다이빙 전문 매체 언더커런트와 다이버넷에 수많은 리포트를 남긴 리포터입니다. 갈라파고스, 몰디브, 인도와 태국, 지중해까지 다양한 바다를 경험해왔고 그 경험들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왔죠. 그 기록이 무려 1000회가 넘는 베테랑 다이버이자 리포터였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데이비드는 아침 일찍 다이빙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추스 바리엔토스와 로컬 가이드와 함께 더 패시지의 작은 동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로컬 가이드의 배로 물결에 비치는 햇살을 가르며 공중에 매달린 듯한 맹그로브 나무가 울거진 숲 사이 수중 동굴이 있는 위치에 배를 세웠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며 로컬 가이드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추스는 호흡기와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맹그로브 숲에서는 물결이 흔들리는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맹그로브 나무 뿌리들 사이 작은 물고기 떼가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흙먼지가 일어나고 바람에 의해 나뭇잎들이 떨어져도 수면이 들썩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해면을 보며 마침내 맹그로브 나무 그늘 아래 어두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입구에 다가갔을 때 데이비드의 라이트가 뜻밖의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눈이 동굴 입구 안에서 번쩍였습니다. 그 바다 악어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길이가 약 4m에 달했으며 머리는 그들이 타고 온 배의 모터만큼 컸습니다. 이 악어는 동굴의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길고 두꺼운 꼬리는 동굴 뒤쪽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추스에게 천천히 물러서라고 손짓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어는 다이버들을 피하지만 이 개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죠. 그리고 충돌은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다 악어의 순간 돌진 속도는 약 30km. 이 속도는 프로야구 선수가 1루로 전력 질주할 때와 비슷합니다. 6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데이비드 바로 눈앞에 다가왔고 큰 턱이 벌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과연 데이비드는 무사할까요? 이런 극한의 실제 사건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데이비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호흡기와 마스크가 동시에 얼굴에서 튀어나갔고 목구멍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오른팔에 무언가 부딪히더니 순식간에 악어의 이빨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데이비드는 악어와 하나가 되어 회전했습니다. 바닥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다시 바닥이 되는 몇 번의 회전.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엘리게이터 데스롤. 악어가 사냥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거대한 턱으로 물고 고속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뼈를 부러뜨리거나 지혈을 막아 순식간에 제압하는 방식이죠. 데이비드는 이미 오른팔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자연스럽게 왼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지만 촉각은 믿을만 했습니다. 딱딱한 비늘,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악어의 머리의 윗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 미끄러운 구슬 같은 것. 데이비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있는 힘껏 엄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악어는 물었던 그의 오른팔을 모았습니다. 그 동시에 붉은 피가 바닷물 속에서 빛처럼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1분도 안 돼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데이비드는 비상용 호흡기를 입에 물고 간신히 호흡을 이어나갔습니다. 물속은 실트와 데이비드의 피로 가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의 동료인 추스는 비상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모터 소리. 하지만 로컬 가이드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호루라기 소리는 악어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악어는 뜻밖의 공격에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악어의 두 번째 공격, 이번에는 데이비드의 왼쪽 손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악어는 회전하지 않고 데이비드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0m. 오른쪽 팔이 너덜너덜했지만 데이비드의 생존 본능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킵니다. 데이비드는 아까의 경험을 살려 악어의 반대편 눈을 더욱더 깊게 찔렀습니다. 결국 악어는 그의 왼손을 놓고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현지 가이드에 의해 데이비드는 배 위로 구출되었고 곧장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즉시 항생제를 투여했고 큰 상처들을 봉합했습니다. 턱에는 깊은 열상과 앞니가 부러졌고 오른팔에는 동맥에 거의 닿을 뻔한 깊은 상처, 왼손에도 여러 곳에 물린 상처 등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장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싱가포르의 큰 병원으로 가 무려 3번의 수술을 거쳐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데이비드는 이날을 떠올리며 평소 글을 올리던 다이거넷에 이 사건을 글로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